한국은 1990년대 생활 수준도 유지 못할 수 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전 세계 선진국들도 저출산에 덫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고를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생활 수준도 유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1990년대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세계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형을 얘기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 구제금융을 벗어난 나라입니다. 지금은 물론 삼성, BTS, 손흥민을 보유한 문화와 기술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유례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산, 인구 문제입니다. 맥킨지가 발표한 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들이 1990년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지난 10년 대비 2배 이상 높여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대죠.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이 2.1명입니다. 이 숫자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숫자이고 또 이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여야 가능하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대도 깨져서 0.6명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5명 정도가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앞으로는 한 반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일자리도 줄어가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자, 맥킨지는 앞으로 70년 정도 후인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의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3분의 2가 사라질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이유를 긴 근로시간, 저임금, 혼인율 감소라고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기술과 혁신의 장인이지만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율 저하의 기본적인 이유는 무지막지한 경쟁사회, 또 교육과 양육의 격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쫓아가지 못할 주거 불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2년 0.7명대로 급감을 했고요.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만 하더라도 1년에 43만 5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72년생부터 75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해 한 90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90만 명에서 지금 23만 명으로 자그마치 67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3분의 1이 이미 줄어든 겁니다. 세계 주요 나라 중에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들의 출산율을 보더라도 스페인이 1.16명, 이탈리아가 1.24명, 일본도 참 걱정이 많은 나라인데 1.26명입니다.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출산율 저하로 갑자기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특히 질문하는 걸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죠. 질문해놓고 대답하지 말라고 내용도 없이 소리만 빽빽 지르고 또 소리만 빽빽 지르다가 뭐 하나 논리적인 대답이 툭 튀어나오면 또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막습니다. 초등학생들 학급 회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소리만 질러요? 뭐 왜야? 이게 저 못 배워서 그렇죠. 예. 자,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그럼 하고 가겠습니다.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청문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무슨 뜻이냐면 들을 청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 질문할 문 아니에요? 네? 질문할 문. 질문할 문. 아닙니다. 문이 들을 문입니다. 듣고 듣는다죠. 청자에도 귀자가 있고 문자에도 귀자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컨퍼메이션 히어링이라고도 하죠. 듣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다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소리만 냅다 지르다가 끝납니다. 그러다가 청문회를 받는 사람이 같이 언성이 살짝 올라가면 이거 국회 모독이라고 또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 그럼 자기들이 소리 지르는 건 이거 국민 모독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확연해지면서 기업들과 경제 관련 기관들의 위기의식은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년 작년 5월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니까 매출 1천억 원대 기업의 68.3%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적어도 기업들은 지금 애가 타고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즘 출산휴가 잘 주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기업의 생산활동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잘 주는 겁니다. 지난해 24년 5월 한국경제인연합회 발표 조사, 이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 앞으로 6년에서 10년 정도 안에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한 분들이 42.7%로 가장 많았습니다. 11년과 15년 사이에 반드시 온다. 이게 25%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다 라고 45.8%가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저출산으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6년에서 11년 사이 큰 위기가 오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인구 분포상 지금의 아파트 숫자, 이 주택이 과연 그때 가서 부족할까요? 물론 그때 가도 새 아파트의 부족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 새 주택은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고층으로 짓는 지방의 아파트들, 그것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그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하죠? 누가 들어가서 살죠? 지금 10억이 넘는 아파트들 나중에 누가 사줄까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그나마 가격 방어도 하고 사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마도 지금이 마지막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페어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더욱더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성장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0% 이하로 추락한다. 이건 뭐 끝난 겁니다. 자, 2070년에는 90% 확률로 총 인구가 4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되죠. 최소 1,200만 명이 줄어드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부동산은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아니, 어떻게 관계가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는 분들께 질문을 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정말 버거운데 결혼과 출산은 꿈도 안 꾼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이 문제로 부동산 가격 폭락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폭락의 시기를 맞아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역의 부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한 해 동안 페어TV에서 발로 직접 뛰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살 집,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 현명한 해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사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잘못 사면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25년 현재 아직도 페어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 구독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나 개인도 잘 사는 걸 만들어 보시죠. 열심히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